오늘 말씀드릴 사연은 67세 남성분의 가입 사례입니다. 이분 하시는 일은 봉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가죽을 이제 가공해서 이런 잠바 같은 걸 만드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그 일산에 사시는 분을 통해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돼서 이거는 좀 생활이 좀 어렵다, 이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가입하신 보험을 제가 쭉 봤는데요. 한 달 보험료는 한 72만 원 정도 납부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분 혼자면야 뭐 이 보험료를 어찌어찌 납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이제 배우자분도 계시고 또 자녀분도 계시다 보니까 이 보험료를 다 납부하시기가 굉장히 부담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이 훨씬 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이분께서 이제 가입하신 보험을 좀 보면은, 일단 운전자 보험이 38,220원, 자가용 운전하고 계십니다. 터무니없는 보험료지 않습니까? 뭐 자가용 운전하시는데 월 38,000원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5,000원짜리로 이제 바꾸셨습니다. 5,000원이면 충분하다는 말씀 제가 여러 차례 드립니다. 38,220원과 5,000원 운전자 보험의 차이는 많지 않습니다. 네, 주요 보장은 다 똑같다는 말씀인데, 오히려 38,000원보다 월 5,000원 운전자 보험의 보장이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변호사 비용이 2천만 원인데 5,000원짜리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형사비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요게 1억인데 지금 건 2억입니다. 즉 운전자 보험 보장에 관한 한 월 5,000원 운전자 보험이 보장이 더 좋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월 11만 4,930원. 요게 이제 종합건강보험인데, 보장은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암진단금 4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뇌졸중 진단금 1,000만 원, 심근경 진단금 1,000만 원, 그 다음에 수술비 보장을 넣고 20년 후에 갱신하는 조건입니다만은 월 11만 4,930원. 이것만 있었다면 이분께서 이렇게 보험료가 부담된다, 이런 말씀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단기납 종신보험, 5년 납 종신보험을 하나 가입한 게 있습니다. 이 2023년 8월 달에 가입했는데 월 51만 4천 원입니다. 월 51만 4천 원. 이게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낸 원금만 1,400만 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약한다면 6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한 800만 원 정도 손해를 보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험료를 납부하자니 11만 4,930원, 이것도 부담이 되고, 또 실손보험도 거의 지금 5만 원 돈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부담이 되고, 운전자 보험도 부담이 되고, 배우자분 보험료도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문제가 됨으로써 모든 보험료가 다 부담이 되는 겁니다. 네. 사실은 이 51만 4천 원의 이 보장은 사망보험금 1,800만 원. 내가 죽으면 그 사망보험금 1,800만 원, 그게 다입니다. 다른 보장 1도 없습니다. 이 안에 뭐 암진단금이 뭐 한 1억 들어가,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사망보장 1,800만 원, 그게 다입니다. 물론 이분께서는 사망보장 1,800만 원, 이거는 하나도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을 지금 해약하자니 손해가 크고, 네, 이 보험을 계속 납부하자니 다른 보험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물론 이분께서는 보장성 종신보험으로 알고 가입하신 게 아니죠. 무슨 저축보험, 적금보험, 이렇게 알고 가입하셨던 겁니다. 네, 이미 뭐 지금은 손실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일단은 요 보험을 좀 감액을 해서 그래도 납입 만기인 5년까지는 끌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정도 되면은 내가 낸 원금에서 크게 손해보지 않는, 물론 이제 원금을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원금에서 손해를 봅니다만, 그래도 지금 같은 큰 손해는 좀 덜 보는 쪽으로 뭐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51만 원의 보험료를 내년부터는 10만 원만 내는 걸로 감액을 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는 저한테 이런 이렇게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외에 간병인 보험을 좀 넣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드린 게 지금 월 5만 200원,
52,000원. 요 보장 내용 좀 보시겠습니다. 암진단금 500만 원 넣었습니다. 500만 원. 이게 500만 원이 왜 이것밖에 안 넣었어? 그러실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저기 보장의 보험료를 맞추면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내가 낼 수 있는 보험료를 한도를 두고 거기다 보장을 역으로 맞추는 겁니다. 지금 암만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67세 남성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암에 대한 보장에 대한 필요성보다는 뇌혈관, 심장질환 이게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는 혈압약을 현재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암진단금 500만 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항암 중입자 치료비 3천만 원 들어갑니다. 요즘 암 걸리신 분들이 이거 치료를 많이 희망하고 계셔서 일단 이거 넣어봤습니다. 이거 보험료 비싸지 않습니다. 이거 1,050원밖에 안 합니다. 3천만 원이라고 해서 보험료 몇만 원 되겠네 그러지 않습니다. 요거 1,200원입니다. 네. 암 걸렸다고 항암 중입자 치료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표적 항암 치료비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요즘 암 걸리면 화학적 항암 치료보다는 표적 항암 치료를 많이 받는 경우가 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실비보험 가지고 카바가 좀 힘들어서 이 별도의 보장을 표적 항암 치료제 특약을 좀 넣어주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암에 대한 보장이고요. 진단금은 좀 적으나 치료비를 좀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진단 500만 원. 뇌혈관은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다 보장해 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뇌혈관 수술비 500만 원. 수술비도 넣었습니다. 그 다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 500만 원. 그 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500만 원. 똑같이 수술비도 좀 넣어봤습니다. 이분께서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든 게 간병인 보장 15만 원. 이거는 첫날부터 180일까지 보장을 기준합니다. 상해던 질병이든 교통사고 또 내가 아파서 입원했던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서 내가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일당 15만 원씩 드립니다. 간병인을 13만 원 썼다 그러면 2만 원 흑자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간병인 보장까지 넣고 월 보험료 52,200원입니다. 제가 이분께 당초는 간병인 보장을 얘기 안 했을 때는 제가 3만 원대 제가 가자고 했습니다. 요 간병인 보장을 빼면 3만 원대 설계가 되거든요. 3만 원대 괜찮지 않습니까? 실손보험이 있겠다. 실손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중체대한 질병 걸렸을 때 그 정도 커버하는 정도 선에서 3만 원대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간병인 보장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보험료가 5만 원대로 올라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한테 계약을 했고요. 이분께서는 이 정도 보험료면 이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동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이렇게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수 같은 51만 4천 원짜리도 내년부터는 좀 줄여서 가는 쪽으로 이제 결정을 하셨고요. 여러분 저기 보험 가지고 내 자산을 늘릴 수 없습니다. 연금보험이야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그 종신보험을 가입해 가지고 이걸 적금식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 이게 끝까지 납입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50만 원 그리고 어떤 분은 한 달에 100만 원도 납입하시는 분들 200만 원 납입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이걸 가지고 내 자산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계속 내 소득이 계속 멀쩡하겠습니까?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보험료를 우째 납입을 하겠습니까? 중간에 이분도 지금까지 숱하게 해약했다가 새로 하고 해약했다 새로 하고 이거를 수없이 반복했던 분입니다. 유지하지 못할 보험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네.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정도 보험료를 가지고 가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망보험금 이런 게 과연 나한테 필요한 건지 그리고 지금 한 10년 내에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20년 후 30년 후 내가 가입한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이 그게 30년 후에도 의미가 있겠습니까? 갈수록 사망보험금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사망보험금 가입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걸 이제 적금식, 저축식 종신보험으로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종신보험은 저축식, 적금식 보험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자산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진짜
내 자산을 증식하는데 투자하기 좋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금도 좋죠. 주식도 좋지 않습니까? 네. 내가 보험료 이렇게 큰 보험료를 납입할 바에는 그쪽으로 좀 투자를 해서 내 자산을 늘리는 게 어떨까요? 네, 저도 보험 설계사를 합니다만은 보험 상품으로 제 자산을 늘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보장성 되는 보험료만 딱 가입하고 나머지는 다 저축을 한다든지 금을 조금씩 산다든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만약에 보험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었으면 저부터 했겠죠, 저부터. 저는 수수료도 나오니까. 근데 제가 하나요? 절대로 안 하죠. 네, 여러분께서도 보험료 줄여서 내가 자산을 늘릴 수 있는데 내 노후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투자를 하시길 좀 바라겠고요. 보험료 비싸면 안 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